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9시가 좀 넘었는데 내일 그쵸? 월요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금요일 날 12.9% 그쵸? 대략 한 13%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죠.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요 내용을 보면 뭐가 딱 보이십니까? 역회된 숄더, 그쵸? 정확하게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우린 이걸 쌍바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올까요? 자,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 미래가치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 같은 그쵸? 성장주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58만 원까지 갔을 때도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58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냥 시장의 평가예요. 즉 밸류에이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의 평가를 믿으라는 거고, 그리고 18만 원도 그쵸? 58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실적을 딱 봤더니 23년 실적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몇 프로예요? 거의 한 60% 이상 구간까지 폭락을 시켰다. 근데 이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락할 때는 상승보다 더 빠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매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근데 그 구조에 대한, 즉 선반영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고, 반대로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저가부터 전환이 되고 저가에 정확하게 매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정이 끝나는 구간, 그게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정확하게 정배열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반등이 나왔다. 애초에 제가 에코프로 BM 영상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남겨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요거 첫 번째, 26만 원 이하로는 빠지기 어렵다. 26만 원 이하로 빠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장에 대한 그쵸? 좋지 않은 내용이 퍼져야 돼요. 그쵸? 근데 시장이 실제 지금보다 더 좋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요,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린다.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순 동결로는 이제 시장은 다 적용된 수준까지 다 내렸어요. 미증시부터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쵸?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정배열을 만들었어요.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건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고, 그러려면 20일에 신고가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될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선반영한다. 그리고 그 선반영의 첫 번째 단계는 신고가고, 신고가의 첫 번째 단계는 정배열이다. 정배열 구간에서는 62평에 지지를 받는다. 그 구간이 첫 번째로 발생을 했다. 62평은 뭐하고 물려있죠? 실적하고 물려있죠. 주가는 뭐하고 된다 그랬죠? 실적보다 앞서서 선반영한다. 실적보다 먼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시장 평가를 받을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7월 달에 58만 원까지 받았었던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44조를 해줘야 되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물량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규모는요. 그렇죠? 생산량 23년도에 19만 톤, 그리고 24년도에 28만 톤, 25년도에 40만 톤, 26년도 55만 톤, 그리고 27년도에 71만 톤까지 계속해서 증설을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자금 투입까지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량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물량 내용을 보면 에코프로 BM의 총 주식수는 9,780만 주, 대략 한 1억 주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통되는 이 주식수는요, 48%,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자,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는 에코프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사주에서 그렇죠?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51% 이상을 그냥 확보를 해 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통 물량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매도 물량을 한번 보자고요. 누적 공매도량이 470만 주입니다. 한 500만 주 정도 되죠. 자, 1억 주 대비해서 500만 주를 따지면 몇 프로예요? 5%죠. 그렇죠? 5%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볼게요. 그럼 10% 이상의 물량이 매수 대기 자금으로 돌려갑니다. 자,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되죠. 근데 무차익 공매도, 즉 불법 공매도는 뭐예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물량까지 더하면 대차 물량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진다.
그쵸? 그러면 주가가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매수가 나온다. 왜? 얘네 손절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하나예요. 공매도는 지금 보면 짜증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가 더 바쁠 겁니다. 얘네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거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12월 달 중에 공매도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얘네들 진짜 풀로 다 손절 나갈 수 있다. 테슬라 있죠. 테슬라를 10년 동안 공매도 치고 망한 펀드가 있습니다. 짐 차노스가 운영하는 펀드인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테슬라 공매도 치다가 완전히 깡통 차고 나락을 갔습니다. 자, 이건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는요, 무조건 담보를 맞춰야 돼요. 왜? 레버리지를 땡겨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고,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를 하더라도 얘네가 담보를 안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좌 담보를. 그러면 계좌 담보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더 넣으면 되죠. 기관은 돈이 많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거치지. 그렇죠? 이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0에서 수렴하죠. 그냥 제한된단 말이에요. 내가 깡통을 찰지언정. 근데 상승은 무한대입니다. 공매도는 담보를 맞추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준에서 본다면요. 여기 나온 누적 공매도량은 정말 끝장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 내가 저가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나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을 들어갔다가 에코프로 BM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어떤 식으로 옮겨가야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자, 특징점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는 점.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는 신고가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에코프로 BM을 1월 5일 날, 그쵸? 장중에 굳이 이렇게 29만 원에 매수해서 따라 들어갔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 신고가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정배열이고요.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21선이 61선보다 높아지는 과정, 즉 20일의 신고가가 발생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단기 신고가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26만 원이 제가 저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제 지난 영상을 보면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영상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6만 원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눌러야 되는데 시장이 찍어 누르기에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뭐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렇죠? 하락하기 위해서 무언가 물론 굉장히 뭐 추세가 아닌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올렸고 그리고 빨리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리 선반영시켰고 하락도 빨리 선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저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6개월 안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당연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정확하게 하루에 29만 원에서 31만 5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봐야겠죠. 자, 1월 5일 그렇죠. 똑같은 날이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여기 장 시작하자마자 어보브 반도체 진행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어보브 반도체. 자, 내용 보면 5%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보더라도 거의 한 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스윙급의 매매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신고가 돌파 구간. 자, 그러면 어보브 반도체를 제가 이때만 공략했을까요? 자, 쭉 올려서 보면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이 12월 19일이죠. 자, 12월 19일 날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쭉 보면 12월 19일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몇 시예요? 8시 53분이죠. 장 시작 전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라.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어떻게 됐어요? 첫날 매수했는데 15% 상한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쵸? 그 다음날 고가 7.9%까지 잡힙니다. 하락하는 부분에서 저는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쵸? 이날 4% 하락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했고, 자, 딱 2박 3일 동안 보유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종료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략이 또 나온 거죠. 왜?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겠죠. 그 매매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볼게요. 12월 22일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죠. 자,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렇죠. 금요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9%나. 근데 저는 1월 4일 목요일 날 다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를 했겠습니까? 하락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고가를 확장시켜 가는 건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시켜 갔고, 거의 한 2주가 채 안 되는 시점에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가는 저가 잡는 거 아니고요. 고가 잡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몸통만 먹어도 이런 수익이 분명히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매매를 한다 그래서 항상 이런 수익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완만한 구간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테크윙도 여기 보시면 12월 22일 날 진행이 됐죠. 그렇죠? 요 날입니다.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니에요. 10%가 채 되지 않죠. 거의 한 6에서 7%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죠? 완만하게 수익 보고 하락하는 거 보고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종목이 일주일 보유했더니 막 50%씩 수익이 터지고 막 30% 수익 터지고 이러진 않지만, 그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 모두는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신고가를 추적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막 23년도까지 막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손절 막 해대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돈 드는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렇죠?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바닥은 나왔다. 이제 확인했다. 물론 저는 금요일날 매수를 했지만, 그렇죠? 고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서 에코프로 BM과 머티리얼즈를 어떤 그 비율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건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수익을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랬어요. 주식 투자는 심리예요. 심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온 건데,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12월 달부터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